전혀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요. 괜히 난잡해 보이고 솔직히 좀 없어 보여요, 지금 이미지 자체가.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경북 칠곡에서 현재 전업으로 대량 등록 사업하고 있는 28세 사업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사업을? 또 제대로 전업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1월 달부터 제대로 시작해서 사실상 한 2달 정도 됩니다. 사장님은 지금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한 15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대량 등록이 인생의 첫 사업이셨어요? 아니요, 사실 저번에 한 3년 전에 사실은 제가 사입으로 사업을 좀 조그맣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운 좋게도 되게 좋은 브랜드 제품을 미국 이베이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팔았는데 제가 운 좋게 정말 잘 팔렸어요. 그래서 용돈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월 매출이 얼마나 나오셨나요?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제일 잘 나갔을 때 대략 한 3만 원짜리 제품을 한 50개는 팔았으니까 180에서 한 20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월 매출이. 예. 그럼 마진은 얼마나 나오셨나요? 마진은 되게 좋았어요. 한 40% 정도니까. 근데 한 적당히 용돈벌이 한 60만 원 정도는 번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떤 제품을 사입하셨나요? 그게 이제 그 남자들 그 면도하고 쓰는 그 애프터 쉐이버라는 제품인데 예. 예, 이제 이 클럽맨 피노드라는 제품이거든요. 예, 이게 이베이에서는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예, 이게 막 8, 9달러에 파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한 3만 원에 파는 제품인데 이런 걸 운 좋게 소싱을 해서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팔았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이 제품을 이베이에서 대량으로 한국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데 파신 건가요? 네, 그때 한 대량으로 막 30개에서 50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팔았죠. 근데 왜 접으셨어요? 그게 이제 이게 뭐 제품 파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직접 그 뭐 총판 이런 데서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런 장애물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좀 소싱을 해봤는데 결국엔 제가 운이 좋아서 이 제품 소싱했지 제가 다른 제품들 막 사입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싱하는 항목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을 당시에 접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제품도 소싱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잘 안 된 거죠? 네, 그것들은 안 팔리더라고요. 저도 사실 사입의 영역은 마케팅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정말 좋은 상품을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실력과 안목이 있거나.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의 사입이 그 이후에는 또 진행을 안 됐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본인도 이게 왜 잘 팔리는지 몰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를 뭐 독점 계약을 할 수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잘 파셨겠지만은 나만 가져올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심지어 또 뭐 총판에서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장님은 대량 등록을 이제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그 사입 사업이 끝나고 한 3년 동안 그냥 적당히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대량 등록 멀판의 뮤트를 보니까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가 뭐 상품을 보는 눈 같은 거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키워드를 이렇게 발굴해내서 정말 양으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과정이 되게 힘들겠지만 확률은 되게 높겠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대량 등록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그러면은 이 제품을 사입하셔 파셨었잖아요. 네. 그 사입 사업을 하셨던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때가 한 4, 5개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4, 5개월 정도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대량 등록은 이제 몇 달 되셨다고 하시죠? 제대로 한 지는 2달이죠. 제대로 한 지는 2달 정도? 네. 사입 사업을 4에서 5개월 정도 하고 접으셨어요. 네. 그리고 대량 등록은 지금 2달째인데 계속 하시려고 지금 인터뷰도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량 등록이 어떤 면이 끌려가지고
네. 아직 접지 않으시고 네.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올린 상품 수와 그다음에 나오는 매출을 보면은 제가 미래에 대충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대량 등록 사업상.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린 상품 수가 뭐 1000개, 200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매출이 이 정도 났으니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만큼 올리면은 수익이 이만큼 나겠다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게 사입보다는 대량 등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장님께서 사입 사업을 접으신 이유는 이 아이템은 잘 됐지만은 다음 아이템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접으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할 자신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나의 지금 내가 마케팅으로 이걸 띄운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운 좋게 여긴 싼데 여긴 비싸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연히 잘 팔린 거기 때문에 내가 넥스트 이와 비슷한 아이템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반대로 지금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월 매출 150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거는 나만 잘하면은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럼 사장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2대 놓고 하시고 계시네요. 네. 노트북으로 주로 보고 계시고 더블 모니터 하나 연결해서 쓰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럼 지금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셨나요? 대량 등록 키워드 엑셀 파일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럼 정확히 어떤 거죠? 그 도매처에 있는 이제 상품들을 검색해서 제가 나름대로 키워드를 잡아서 이 상품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랑 뭐 카테고리 이런 것까지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기존의 온라인 도매처 제품에 뭐 상품명이나 이런 정보들을 바꿈으로써 지금 2달 동안 매출 150만 원 정도를 만들어 내신 거죠? 네네. 근데 내가 올린 개수에 비해 지금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셔서 인터뷰를 신청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네. 왜 본인이 상품 수 대비 매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키워드를 찾아내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럼 총 몇 개 정도 상품이 올라가 있죠? 한 3,000개? 그 매출은 월 매출은 150만 원 정도고요. 예. 그러니까 상품 한 개당 매출액이 한 500원 정도 나오는 건데 네네. 보통 업계 평균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거든요. 네. 그럼 한번 보시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올린 개수 대비 매출액이 떨어지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네네네.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업무를 해보시죠. 상품에 이렇게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이렇게 들어가서요. 예. 지금 보니까 무슨 그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발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일단 여기 목록 이미지랑 또 겹치지 않는 이미지를 일단 찾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들이 있더라도 예. 전 이런 거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이미지 편집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디자이니파이라는 건데 예. 여기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들이 알아서 배경도 따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배경을 넣어서 기본 이미지와 겹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상세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따온 다음에 이미지 프로그램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이미지로 변환을 시키시는 거네요.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한 10초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10초. 네, 중에서 아마 이게 좀 잘 나와 보이니까 그걸 클릭해주면은 이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사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사장님께서 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한 20초가 걸렸거든요. 네, 기다리고 새로 만들고 뽑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이미지가 지금 이거예요. 예, 기존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네,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지금 20초를 투자한 결과거든요. 네,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지금 20초를 투자해서 바뀐 게 이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얘 하나 생긴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20초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는 네. 얘가 매출을 바꿔줄까요? 저는 이게 배경이 다르니까 이게 때문에 이미지가 중복되지 않게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중복되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냥 목록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를 써도 충분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목록 이미지였죠? 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럼 이거랑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신 거잖아요. 네. 주객이 전도됐어요. 우리가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네. 그것보다 지금 내 상품을 다른 상품과 소위 끼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선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출보다 그런 것들을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묶이지 않게 하려는 이유는 매출을 더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목록 이미지의 본질 자체를 버리시고 지금 묶이지 않는 걸 택하신 거예요.
네. 심지어 시간까지 더 들여가시면서 저는 저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요. 괜히 난잡해 보이고 솔직히 좀 없어 보여요. 지금 이미지 자체가. 아 그래요? 괜히 없어 보이는 데다가 네. 네이버나 이런 각종 오픈마켓에서 별로 좋아하는 형태의 이미지도 아니고 만약에 이 제재가 들어오면 한 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요 안에서 네. 깔끔하게 이미지를 그냥 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선호하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아, 저는 항상 직관적인 이미지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왜냐면 그래야 상품명을 짓기가 편해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네네. 이게 수세미인지 뭐 발각질 제거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직관적인 이미지를 활용을 하면은 어떤 우리가 여기에 맞는 상품명을 지었을 때 그 상품명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이거란 말이죠. 네. 눈에 굉장히 띄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거지 네. 매달 단다고 매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어차피 상세 페이지에서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내 상품이 다른 상품들과 가격 비교되는 그 과정을 피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저런 것까지 안 바꾸셔도 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력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심지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네. 대량 등록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얼마 만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다른 사입 제조 소수위탁에서는 전혀 없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제조하시거나 사입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뭐가 좋대 하면 일단 해봐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에 뭐 넣는 게 좋대 해보고 속성은 어떻게 넣는 게 좋대 해보고 왜냐면 그분들은 시도해볼 수 있는 이유가 상품이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해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대량 등록은 이런 어떤 정보들에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사장님께서 이미지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가 작업을 하신다. 거기에 만약에 20초가 소요되잖아요. 곱하기 1만을 해보세요. 1만 개 가공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가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대량 등록은 상품 개수에 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몇 개를 가공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퀄리티라면은 1시간에 5개 하는 사람보다 15개 하는 사람이 매출이 3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럼 저런 자잘한 과정들을 추가했을 때 그게 과연 내가 1시간에 가공할 수 있는 개수를 줄여가면서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그만한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가를 항상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저라면 이미지를 그냥 직관적인 이미지를 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저라면 직관적으로 딸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께서 한번 상품명을 지어보시죠. 기존에 지었던 방식대로. 이게 이제 발각질 제거기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키워드 툴을 써보신다. 네,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터에서 검색을 해주는데 근데 제가 이미 다른 발각질 제거기 이런 키워드를 많이 쓴 이전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딱 봐도 스펀지형이니까 스펀지 일단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굳은 쌀, 그러니까 뭐 발 뒤꿈치에 굳은 쌀이 맞겠죠. 그렇죠. 발 뒤꿈치 굳은 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시면서 키워드를 건져내는 형태로 하고 계시네요.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한 8 정도 건져내고 한 20%는 좀 제가 스스로 유추해내서 한번 써보고.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편인가요? 네. 그대로 가져온다. 그대로 가져와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힘들 것 같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오는 상품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게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니까 사람들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내가 써야지 사람들이 내 상품을 검색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논리는 맞아요. 예. 논리는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저는 항상 사업할 때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넓은 시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방금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검색한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 키워드로 나온 거겠죠. 네네. 근데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강남에다가 카페를 내는 거랑 저기 대구에다가 카페를 내는 거랑 네. 뭐가 더 좋을까요? 저는 대구요. 왜요? 경쟁이 적으니까. 경쟁이 적다. 그러면은 대구에다가 내는 거랑 예. 전주에다가 내는 것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전주요? 전주요? 네. 그럼 계속 가봅시다. 전주에다 내는 거랑 거제도에 내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거제도요. 거제도요? 사장님이 지금 말하신 논리대로면은 네. 사막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아무도 안 오는 저기 뭐 아오지 탄광이라던가 뭐 네, 그렇네요. 아까 사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니까 그게 판매에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까 카페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그 논리대로라면은 강남에 카페를 내는 게 제일 유리해요. 사람이 네. 많잖아요. 네. 강남에 카페 내면은 다 살아남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쌤쌤이 되거든요. 난이도로 치면은. 네. 내가 임대료를 감안하더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매력의 카페를 차릴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강남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이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키워드로 똑같이 환산을 하면은 이런 키워드들이 사람들이 많이 치는 키워드라면서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길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치는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남이 카페 차리기 좋냐 대구가 카페 차리기 좋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강남에서도 망할 수 있고 대구에서도 망할 수 있고 네. 강남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준점이 뭐냐? 나는 진짜 아무도 못 따라오는 엄청난 최강의 카페를 가지고 있다. 그럼 무조건 사람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입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다.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다. 그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을 검색을 하든 1000만 명을 검색하든 간에 거기서 내 제품이 9825페이지에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들어갈 만한 가치 있는 키워드다라는 그런 가설이 전혀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아이템 스카우트에 있는 것들은 좋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니까 제가 제 제품이 나올 확률이 적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키워드 같은 거를 사람들이 좀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뇌피셜. 예. 뇌피셜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은 일단 사포를 한번 넣어볼게요. 사포. 이게 완전히 사포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일단은 무조건 일단 발각질은 좀 큰 키워드라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사장님께서 지은 상품명을 볼게요. 네. 저거는 완전히 잘못 지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 제품이잖아요. 네네. 발각질을 제거하는 제품이고 실제로 이미지도 그 이미지를 쓰셨죠. 네. 연마제, 벽돌. 이게 지금 이 제품이랑 무슨 상관이죠? 일단 모양이 일단 이렇게 생겨서 음. 그런 키워드를 넣어봤거든요. 그럼 사장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네. 그럼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네. 지금 사장님께서 지은 저 상품명 안에서 네. 이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만들어지나요? 지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어떤 거를 예상하시고 지금 넣으신 거예요, 저 키워드들을? 그러면 이제 발각질, 뭐 사포 이게 좀 메인 키워드 같고요. 발각질 사포. 그다음에 이제 블록이나 벽돌 이런 거는 조금 꾸며지는 키워드. 그럼 발각질 벽돌로 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그렇게 치는 분이 있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일단 넣었습니다. 벽돌. 애매하네요. 이게 약간 정말 기냐 아니냐 싸움인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걸어보는 게 맞긴 해요. 제로를 피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량경에서는 네. 0%를 0%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제로라는 거는 그냥 우리 제품이 800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8000페이지까지 와서 살 확률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제품을 5페이지 이내로 보낼 수 있느냐 싸움인데, 벽돌 발각질 이게 진짜 한 끗 차이 싸움이에요. 1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이 세상에 없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벽돌 발각질은 어떤 키워드일까요? 우리가 1페이지에 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키워드인가? 아니면은 정말 아무도 안 칠, 그냥 저기 카페를 바다 한가운데 띄워버리는 그런 키워드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안 칠 것 같아요. 모르긴 하지만 근데 그건 진짜 몰라요. 네. 지금 사장님께서는 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네. 왜냐면 사장님께서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저는 감은 와요. 어디까지가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가. 그러면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뭐 팔린 키워드를 분석하면서 데이터를 조금 쌓는 거겠죠.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더라도 주식을 할 때도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표가 좋으면 좋은 주식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예. 만약에 영업이익이 잘 나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그럼 영업이익 높은 것만 다 사면 되겠네요? 뭐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죠. 예. 왜냐면 그럼 다 반영이 되어 있을 테니까 어떤 일관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량 등록에서 있어서 상품 가공이라는 거는 그냥 주식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식에서도 어떤 한 지표만을 가지고 이게 좋은 주식인지를 확신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몇백 조를 벌었겠죠.
왜냐면 계속 승리할 테니까. 대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무언 키워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그럼 뭘 잘하는 걸까요?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관점이나 그런 뭐랄까 규칙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뭐랄까 학습하는 사람이랄까요?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네,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글쎄요. 수없이 돈을 잃어봤겠죠. 아. 잃어보고 따보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확고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주식 고수는 아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고수분들이. 지금 지으신 상품명 이거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은 상품명은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수만 개를 가공해오면서 얻은 데이터 속에서 이건 아니라고 답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그런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려면은 수만 개를 가공해봐야 돼요. 가공만 한다고 끝이냐? 그건 아니죠. 주식 산다고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 팔면서 잃어보기도 하고 따보기도 하면서 분석을 해야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가공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수없이 여러 시도들을 해보면서 이렇게도 가공해보고 저렇게도 가공을 해보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쳐서 들어가는지를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장님께서 지금 지으신 이 연마제나 이런 벽돌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 키워드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인터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누가 성남시에 아파트를 샀대요. 네. 그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거는 모르죠. 모르죠. 네.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그냥 본인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성남시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요? 지금? 여기는 이제 경북 칠곡입니다. 시곡이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100억이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사장님께서 만약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 아파트 좋아 보이지? 이거 50억에 살래? 근데 어린아이가 사겠대요. 이거 어린아이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이건 명백히 아니죠, 그냥. 네. 근데 아까 성남시 아파트를 뭐 몇 평, 30 몇 평 아파트를 뭐 10억에 샀대요. 네. 그럼 이거는 찬반이 갈린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이 선택이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오르면 돈을 벌겠죠. 네. 근데 이 아파트 50억에 사가지고 돈 벌 확률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가공을 컨설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제로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거든요. 제로가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제로가 아니라는 것이 0.1%냐, 0.2%냐, 0.3%냐에서 실력이 갈리는 거예요. 네. 그 확률을 계속 앞으로 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눈은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 있으면 정말 이 사업이 쉬웠겠죠. 그리고 쉬우면은 전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해요. 쉬우면은 공식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업계 자체가 망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식으로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계속 분석하고 실력을 쌓아가야만 매출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미 사장님은 하나의 벽을 뚫으셨어요. 유입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조합해서 온다는 거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분석들을 4개, 5개, 6개 만들어 내시면은 매출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해만 안 하시면 돼요. 사장님 이제 2개월 차예요. 어떤 영역에서 2개월은 초보라고도 안 불러주거든요. 그냥 시작한 사람. 딱 그 정도인데 유독 사람들이 온라인 사업만 들어오면은 2개월을 되게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2개월은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년을 넘게 했지만은 10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핫바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석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럼 충분히 올해 안에 월 매출 2천만 원 가능하다고 봐요. 전 전업이시니까.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지금 2달 정도 이 업무를 해오셨는데 네. 되게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뭐 있나요? 그런 게? 있죠. 네, 제가 이제 실제 사업 시작은 7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 바짝 한 달 동안 한 1000개 정도를 가공을 했어요. 예. 근데 막 가공을 하다가 뭐 제가 뭐 상표권에 저해되는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약간 그 창문 제품 관련 그 제품인데 예. 그때 제가 7월달 8월 초에 올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메일로 뭐 상표권 네이버에서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그 상품을 판매 정지를 한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판매가 정지가 됐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상표권에 대한 그런 뭐랄까 주의심이 예. 좀 거의 없었죠. 상품 정지가 됐으면은 다시는 그 제품을 올리면 안 되는데 이셀러스 그 사용법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네이버 측에서 상품 판매 정지를 했음에도 제가 이셀러스에서 다시 판매를 상품 등록으로 다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량이다 보니까 그런 거 놓치신 네, 거네요. 놓쳤죠. 그러니까 다시 올릴 때도 그 상품을 빼고 올렸어야 되는데 네. 그대로 올리셨던 거군요.
근데 그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됐어요. 한 일주일 내에. 그래서 정지당엔 다시 올리고 또 정지당엔 또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 상표권 쪽에서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서 합의를 하자고 메일이 왔어요. 법무법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를 줬던 거네요, 그분도. 그쵸. 제가 그럼 뭐 실수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법무법인 쪽에서 캡처를 해서 이제 합의금을 내라 이런 메일이 왔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그거를 넘어가면 되겠거니 해서 일단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제 고소를 제가 당했습니다. 아, 고소를. 예. 부랴부랴 막 유튜브에 상표권 침해 당했을 때 고소 당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합의금 내야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차라리 뭐랄까 뭐 경찰 조사 가서 그냥 벌금을 내는 게 나을까, 이런 검색을 막 변리사 쪽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래본 결과 빨리 그냥 합의금 뭐 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법무법인 쪽에서 합의금을 200만 원이나 요구를 했어요. 아, 200만 너무 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 예. 상품이 팔린 게 하나도 없는데 예. 하나도 안 팔렸고, 그쪽에 솔직히 물론 제가 침해하긴 했지만은 너무하다, 이거는 솔직히 합의금 장사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 후에 제가 바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좀 사정을 해서 100만 원을 물려주겠고요. 근데 또 이제 그 상표권 침해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도 고소를 이미 들어갔으면 취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도 그게 취하가 되지 않는다. 경찰 조사도 이제 받았는데 확실히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가니까 너무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뭐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뭐 상표권 침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런 아픔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 후로 한 몇 달 동안은 대량 등록을 잠시 일시 정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말 그 상표권이 침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그냥 무조건 다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권 문제가 대량 등록에 있어서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사실 이미지 저작권은 대량 등록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는 도매처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도매처가 이미지를 막 갖다 쓰면은 저희도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는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상표권은 대량 등록 판매자가 잘하면 100% 피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상품명은 우리가 짓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심해서 피하면 정말 다 피할 수 있어요. 저도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상품명 가공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브랜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명들을 피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은 사장님께서는 지금 한 2달 정도 대량 등록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는 4월달까지 매출을 한 300까지 만드는 게 목표예요. 4월달까지 일단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번 연말까지는 순수히 250에서 300이 목표입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적나요? 전업이시잖아요. 500? 500은 잡아야죠. 500이 너무 좋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대구에 이번 연도엔 살 예정인데, 내년에는 이제 서울로 가서 직원들도 이제 뽑을 수 있으면 뽑고, 그런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여기가 도시가 아니에요. 저쪽이 낙동강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장님 집에서 본 외부의 환경입니다. 그럼 사장님은 이제 이런 환경에서 지내시면서 느끼신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예. 이런 좀 촌에 있으면은 그런 기회 같은 게 많이 떨어지니까 도시 쪽에 나가서 사는 게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기회가 더 많겠다 싶어서 이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혹시 뭐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뭐 대량 등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뭐 네. 조언 드릴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뭐 제대로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아직도 이렇게 막 깜깜한 어둠 암실 속에서 우당탕당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등록만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이런 장점도 있고, 자기가 높은 확률로 매출과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사업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때까지 또 제 인터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